의지력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의지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방법 쓰니까 제가 계속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주사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주사위는요, 던졌을 때 어떨 때 3이 나오고 어떨 때 6이 나오고 어떨 때 2가 나오고 1 나오고 뭐 그러겠죠. 랜덤하게 나오겠죠. 근데 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죠. 그냥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딱 화면을 쫙 줌아웃 해봤더니까 이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 앞에 윷놀이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적지라는 게 생기고요. 왜 던지는지가 명확해지고 잘 던진 것과 못 던진 것이 확실해지고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보통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눈 뜨는 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일어났어. 다시 자죠. 할 거 없고 나 목적도 없으면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목적이 없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디선가 본 그 긍정적인 행동을 내 삶의 목적과 상관없는 그걸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나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공부 계속 하는 애들은요, 걔들 나름의 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래야지 그 공부에 의미가 생깁니다. 뭐 운동도 마찬가지죠. 돈을 모으고 절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수많은 주사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면은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사위들은요, 윷놀이판이 있어야지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에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 자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중요하고 빼앗기기 싫은 그 의미일 때 그 사람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듭니다. 정말 큰 이유,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가는데 배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화장실 생각밖에 안 날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상태를 만든다고요. 그 이유라는 것이 정말 지금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그 하위 행동들이라 해야 되나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료, 그 재료 행동들을 할 때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계속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런 행동들을 잘했다 못했다가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평가라는 것이 누구는 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나는데 일주일 중에 쟤는 6일이나 5시에 일어나는데, 아니면 걔는 3시에 일어나는데 나는 4일밖에 못 일어났고 4시에 일어났고 아니면 6시에 일어났고, 이런 상대적인 비교나 평가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 그 목적에 얼만큼 다가갔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스스로 피드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왜 목적이 없으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이 나왔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이 나왔어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요. 뭐가 잘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 게임의 목적이 낮은 숫자를 던진 거였다면 남을 따라서 주사위를 던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고 보면 의미가 없어져 있는 거죠. 아! 내 목적은 이게 아니었어. 근데 내 목적이 그거였을 때, 내 가치에 대한 목적이 명확할 때, 아, 나는 지금 이 위치에 있구나. 다음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말을 업어서 가야겠다. 그런 전략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강의를 어떻게 만들까요? 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윷놀이로 치면 다음번에는 2가 나와서 꺾여서 지름길로 가야겠다. 이런 세부 전략이나 방법론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세부 전략인 일들을 내가 계속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의지력이 없다고 하진 않아요. 절대적인 의지력이 존재하지만 가지고 있는 포텐셜의 끝까지는 갈 수 있죠. 똥 참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도 어디까지는 내가 아무리 집중해도 참을 수 있지만 그 어느 순간까지는 의지력의 문제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물리력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략근의 힘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책들을 보면요, 의지력이 중요하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도전정신이 중요하다, 행동력이 중요하다,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어린애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있잖아요. 몇 살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제 그 스튜디오에는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그거를 아는 나이가 돼도 행동력이나 의지력, 열정, 이런 것이 어떤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의지력이나 행동력이나 그 열정을 따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들을 가지기 위한 선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행. 그 선행 조건을 가졌을 때 나머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속에 계속 고개를 박았다가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죽을라 그러나? 숨을 참을라 그러나? 아니요. 그 사람의 목적은 이번 휴가 때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멋지게 수영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목적을 갖는다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 레인을 가르면서 멋지게 푹푹 나갈 수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그 목적 없이 그냥 표류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적을 갖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추진력과 행동력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죠. 최종적으로 수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멋있게 진짜 선수처럼 보이는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발차기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물을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물의 저항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되고, 그쵸? 세상에 물이 저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몸을 어떤 모양을 하면 저항이 줄어들고 어떤 모양을 하면 저항이 늘어나고, 그게 어떻게 추진력이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심폐지구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유연성도 키워야 되는 거고, 물을 힘차게 밀어내려면 근력도 키워야 되는 거고, 이런 하나하나를 다 나눠서 훈련했을 때 멋지게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런 수영을 위한 추진력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달성해내기 위한 추진력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영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이야기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수영 배울 때는 펠프스 배우려고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수영 배울 때 여러분 박태환 되려고 배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와의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의 성공에 대한 거는요, 모두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이야기거리가 돼요.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이야기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로 많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가 먹고 사는 얘기, 이런 거는 콘텐츠가 세상에는 존재하겠죠, 어딘가에는. 근데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열정이나 끈기, 기업가 정신, 투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정주영이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이야기는 엄청 많죠. 근데 옆집에 어느 정도 8,900씩 버는 사람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책으로 써도 인기가 별로 없고 영화로 만들 정도 가치도 없죠. 아마 세상에 만들어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이미 너무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높이가 올라가니까. 인생은 누구나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버는 정도 도달 가능한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요, 삶은. 그래서 더 지치는 거죠. 목표치가 너무 넘사가 아니면 무의미하게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더 힘든 이유도 있죠. 요즘에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뭐 그런 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친놈 소리 듣고 안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제 채널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게 말이라는 게 서로 사는 결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거를 입 밖으로 낸다는 게, 특히 뭐 돈이나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거는 요즘에 잘못 얘기하면은 희한한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돈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고, 내가 감히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감히 그것을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감히 불만을 갖고 있고, 불만족 상태고, 내가 다음 뭔가로 나가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랑 이야기한다는 게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거든요. 말한 사람이 좀 이상해지죠.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걸 보잖아요. 연애 얘기도 아니고, 정치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뭐 음악이나 연예계 얘기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뭐 야구도 아니고. 근데 이 채널을 가끔씩이나마 봐주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밖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고. 저도 오프라인에서 저 만나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초면에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뭐 목적이 어쩌고 막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미친놈인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좀 약간 얘기가 샜는데요. 위대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이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처음 수영할 때 어떻게 발차기를 했고 어떻게 음파를 배웠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보다 그냥 얼마 앞에 있는, 저보다 앞에 있는 분들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댓글에 그런 게 달리거든요. 그 돈 있는 사람이 이 영상을 왜 보냐 이런. 근데 그 돈보다 많은 사람도 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분들은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는 애가 떠들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적과 이 채널의 목적이 일치한다면 그냥 몇 미터 앞서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에 매력이 있어. 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그 행동의 목적을 먼저 찾고 그 목적 쪽으로 낮은 단계부터 훈련해서 연습해 나가면은 그 목적에 가지는 못해도 무조건 목적이 있다 다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근데 거기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탓하지 마라. 나는 환경을 다 이겨냈다. 라떼는 환경이 이랬는데 내가 다 이겨냈는데 너네는 환경이 이런데 그런 사람 있죠. 아니 내가 만약에 나는 야구 좋아하는데 와이프 싫어하면 어떡해. 그거 혼자 계속 갈 거예요. 그 환경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에는 계속 마찰이 있기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의지력만 믿다가는 저처럼 사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면은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저 스스로 자책하고 못난 사람, 나는 왜 자꾸 이걸 포기하지? 나는 진짜 포기병에 걸렸나? 모든 문제가 제 의지력 문제처럼 느꼈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지 그건 의지력을 갖고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세계인 거고 의지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의지력 가진 사람들이랑 경쟁을 어쨌거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 옛날에 턱걸이 영상 한번 올렸죠. 옛날에 하나도 못했어요. 매달려서 끙끙거렸어요. 그러면 턱걸이를 못하는 게 제 의지력 문제예요.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광배가 없나?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환경을 만들어야죠. 나를 인정해야 돼. 이게 안 돼. 어쩔 거야. 철봉 잘하는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공원에서 연습해라. 그거 나는 부끄럽다고. 그거 안 하게 돼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문틀 철봉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내가 턱걸이 하는 거 보고 와이프 웃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 비웃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밤에 뭐 몰래 하던지 하는 거지. 근데 한 번도 안 되니까 어떻게 좀 찾아보고 그 밴드 또 사가지고 걸어가지고 다리에 감고 하던지 아니면 뭐 의자를 받치고 까딱까딱이라도 처음에 해보던지 그런 식으로 환경을 세팅해요. 환경을. 내가 턱걸이 못 올라가? 그거 내 잘못이에요. 내가 의지력 문제예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래서 저처럼 작은 의지력, 그냥 평범한 의지력이죠. 평범한 의지력. 왜냐면은 매체에 나오는 사람이 특별한 거라니까. 아니 왜 우리 그 턱걸이 같은 거 막 찾아보면은 막 몇 개씩 하잖아. 그 무슨 뭐였지? 뭐 UDT식 턱걸이인가 삑 하면 내려와가지고 하나. 삑, 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 인터넷에는. 내가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나는 왜 이렇게 나팔꽃 같은 팔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마찬가지예요. 의지력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팔랑팔랑거리는 A4 용지 같은 의지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다 그렇다니까요. 그 자기를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울증 온다. 제가 뭐냐면 그 환경을 하나씩 세팅한다는 그 느낌을 몰랐을 때 우울증이 오더라. 우울증이. 그러니까 병적인 우울증 말고 그런 뭐라 그래 되게 디프레스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낮은 의지력 아니면 보통 우리가 보통 의지력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를 무시하는 거지. 그럴 때는 낮은 단계의 환경을 조금씩 만드는 겁니다. 쿠팡에서 프로밴드 사서 걸어놓고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큰 의지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공원에 나가서 그냥 쭉쭉 땡기면 되지.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 뭐 산스장 가서 쭉쭉 땡기면 되죠.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나를 위한 얘기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그래. 내가 물어보는 거는 전문가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의미가 없다 그래. 그냥 하다 보면 된다 그래. 그리고 막 하잖아요. 잔소리 엄청 붙어.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나가 뭐 관절이 다치고 뭐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다 알고 해야 되나? 목적을 만들고 그냥 환경을 만들어. 목적을 만들고 환경. 그냥 땡기면 땡기면 안 되면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목적이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애 운동회가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양파링 먹기가 있대. 그럼 그런 목적 하다못해 애기 운동회라는 목적이 있어도요. 내가 그냥 목적이 없이 땡기는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한다니까. 목적이 뭔지를 깨닫는 거. 그 목적이 내 얘기여야 돼요. 남이 준 목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목적을 안 한다고 다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의지력도. 그래서 그 목적을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도 환경이 만약에 문제가 돼요. 그 환경부터 바꾸는 거. 아직 실행 안 하는 환경부터 바꾸는 거. 환경 세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히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 흔히 보이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랑 나랑 비교하지 않고 어제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해보는 거. 그게 제 생각에는 현타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를 안 하는 제일 쉬운 길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기세요. 이런 댓글이 달리면 제가 뭐 답은 안 하고 지우고 있는데, 이 새끼는 말이 쉽지. 너무 쉽게 말해. 맞죠? 말이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맞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틀린 말이면은 안 긁히죠. 맞는 말이니까 긁힌단 말이에요. 입으로 떠드는 거. 폐에다가 공기를 모았다가 뱉으면서 이 성대를 통해서 진동이 나오고 혀로 조절을 해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말은 쉽단 말이에요. 실천은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수영으로 처음 200m 갈 때 수영으로 200m를 간다. 말은 어때요? 쉽지? 그거 실제로 해봐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 안 했던 사람이. 실천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이제 입만 보지 마시고 제발 이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지금 당장 목적을 어디 뭐 써보세요. 가족이랑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할 때 헤헤호호 웃으면서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이건, 아니면 내가 뭔가 건강에 대한 무엇이든 그 목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목적이 진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말고, 아까 전에 우리 애 운동회에 턱걸이 양파링 종목이 있다, 나 거기서 잘하고 싶어 라는 정도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지 행동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주사위 던지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완벽한 스토리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한 그 목적의 스토리라인, 거기서 벗어난 것들을 거기다 끼운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핑계가 떠올라요. 난 팔에 근력이 없으니까. 그럼 근력을 어떻게 보완하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이유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되네? 그럼 그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핑계를 계속 대다 보면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책 읽기라고 해봐. 책 읽기.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책 읽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있을 수 있죠. 내가 뭐 부동산 뭐 이런 거라고 해볼게요. 내가 책을 이거를 부동산 이만큼 사놨는데 이거를 읽기에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퇴근해서 밥 먹고 애 씻기고 놀아주고 재워야 되고, 애 재우다 보면 같이 의식 없어진단 말이에요. 의식이 끊어졌다가 연결되는 순간 딱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해야 되고, 출근 시간에는 서서 가야 되고, 서서 가는데 책을 어떻게 읽어? 앉아서 가는데 책 한번 들고 가보세요. 책 들고 읽는 게 너무 이제 나 너무 유난 떠나? 보다 보면 멀미 나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잘 안 보이고 부끄럽고. 뭐가 부끄러워요? 출근길에 동료들이 타니까. 큰 회사 가면은 출근길에 동료들이 탄단 말이에요. 야, 너 요즘 책 보냐?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책을 딱 펴가지고 이제 딱 읽으려고 자리도 났어. 야, 책 보냐? 열심히 사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계속 말 건단 말이에요. 너무 싫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니까 그걸 우회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오디오북을 듣는다든가. 그러면 또 오디오북을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재밌냐 했는데 그 안에 소소한 또 재미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소확행이 아닌가. 인터넷에서 추천받고 뭔 책을 읽으면 좋은지 그런 도서 리스트도 한번 보고, 그 핑계로 무선 이어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 모시기 그거 하나 사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이 책과 이 밀리와 이 이어폰으로 내일 출근할 때 들어봐야지 하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출퇴근 시간을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목적을 이뤄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원래는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그 긍정적인 시간으로 내가 환경을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행복은요,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을 계획해야 돼. 어거지로 그때그때 행복을 넣어놔야 돼. 인생에 행복을 넣어놔야 돼요. 제가 운동 진짜 자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운동을 하는 게 제가 막 몸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거기가 제 행복의 순간이에요. 운동을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게 좋아요. 빡세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 그냥 땀날 정도만 하고 뭐 팔목 아프고 이러면은 그냥 좀 앉아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인생보다 운동이 덜 빡센 사람은 운동 가는 게 행복이고 매일 가고 싶어. 난 계속 거기 가 있고 싶어. 근데 운동을 개빡세게 하는 사람들, 인생보다 운동이 힘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건 가기 힘들겠지만 그 환경을 만들고, 저 막 이런 스트랩 사잖아요. 스트랩 사면은 그거 써보고 싶어. 그리고 막 그런 거 BCAA 다 뭐 별로 의미 없다 막 이런데 저 그런 거 음료수 사면은 해서 먹어보고 싶어. 부스터 사면은 먹어보고 싶어. 그리고 해보고 싶고 땡겨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고 천천히 즐기다 보면은 여러분의 목적이 만약에 진짜 막 엄청 막 몸이 좋아지고 하는 거면은 그건 뭐 저는 모르는 얘기지만 그냥 운동을 즐기고 내가 좀 더 건강한 취미를 갖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애가 운동을 하니까 우리 애가 운동을 할 때 내가 체력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거. 그런 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 나름의.
근데 그 목적이 어느새 가까워져 있다는 거죠. 목적을 완전히 다 100% 무조건 달성해요. 그렇지 않아. 목적이 좀 가까워진다는 거야. 가까워진다. 근데 그 목적을 꼭 이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가 운동을 하는데 아빠가 뭐하러 운동을 해? 그럼 그걸 설득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있으니까 이 새끼가 진짜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그러면은 주PD님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삶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정말 궁금해서 하는 것이 아닐 때, 그 목적을 이해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하면 되냐면 그냥 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윷놀이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지만요, 사실 목적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뒤엉켜 있어요. 그 애가 운동을 왜 해요? 운동을 하면은 나중에 엘리트 했다가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얘기인데 너한테 왜 설명해야 돼? 그 자체가 뭐예요? 구차하잖아.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는 목적이, 그 복잡함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밥 먹는데 왜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번에는 새우덮밥을 먹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까워서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거고, 나가기 귀찮은 것이 다음에 회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짧아서 갔다 오기에는 너무 간단한 거 먹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 우려가 돼가지고 골라서 뭔가 다양한 이유. 밥 먹는 거에도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밥 먹는 거에도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데 삶에 내가 뭔가 하는 목적이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게 나와요? 내 목적의 복잡함은 스스로 알아. 근데 뭐냐면 다른 사람 목적은 단순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 돈 때문에 하는 거잖아. 너 뭐 때문에 하는 거잖아. 아니요. 목적은 원래 매우 다양한 것들이 엉켜 있는 거예요. 돈이기도 하고 주위의 인정이기도 하고 안정감이기도 하고 조금의 어떤 명예나 그 안에서의 관계나 소속감이기도 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모님이 지금까지 키워줘서 내가 그냥 용돈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모든 효도 있고, 모든 것들이, 너무 다양한 것들이, 이유들이 섞여 있는 것이 나의 목적이죠. 근데 그거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구차한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물어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이라고 하면 됩니다. 목적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무의미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의미하다, 비웃을까 봐 그게 또 걱정되는 거야. 아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 길에 도움이 될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비웃을 이유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초보자를 왜 안 비웃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자기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어. 두 번째는 작은 것이 점점 커지는 과정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떡 나타난 것 같지. 모든 어른은 정자였다, 난자였고, 모든 성인은 그래요. 그냥 똥 태어난 건 없어요. 작은 것이 커지는 과정을 알고 있고, 세 번째, 사실은 그 과정을 밟으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은 모르지. 안 된 사람은 다른 갖가지 핑계를 대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그쵸? 근데 그 환경, 그 훈련 과정, 그 모든 그거를 얘가 똑같이 한다면 얘도 어쩌면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 네 번째 뭐예요? 내가 비우는 걸 알게 되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그렇게 조금만 할 때 비웃다가 얘가 기분이 나빴어. 앞에서는 아직 약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커지면 어떻게 돼? 나중에 적이 된다니까. 석천이 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트렌드에 떨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라이징 하는 친구랑 같이 한대요. 누가 치고 올라오는 것이 두렵지 않냐? 그렇게 오래 가는데, 아니, 새로운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랑 같이 트렌드를 또 타면 돼. 성공한 사람들은요,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안 비웃어요. 동료가 될 싹을 밟아가지고 적이 될 싹으로 만들어버릴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예 없어. 반대로 의미 없는 칭찬을 오히려 경계해야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그 정도만 해도 돼. 괜찮아. 그럼 성장을 멈추죠. 경쟁 상대를 미리 제거하는 거야. 그 정도 머물러도 돼. 거기도 충분해. 하지마. 근데 그거를 믿어버리면, 잘하고 있다, 너 최고다, 여전히 최고야, 너 지금 거기서 최고야, 그렇게 했는데 걔가 그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 안 나빠. 근데 자기가 진짜 거기에 만족하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경쟁 상대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말을 듣고도 계속 올라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걔를 안 될 거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될 거라고 했으니까 걔한테 뭐가 돼요? 은인이 된다는 거야, 내가. 믿질 것이 없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쓴소리, 비난, 비웃음이 들려온다? 그럼 그 사람 그냥 살아 냅두고 나는 내 목적지 향해서 묵묵히 살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없이, 들을 생각도 없고 태도도 없고, 그런 어떤 접근성을 우리가 보면 이제는 알잖아, 이 사람 뭔지.
근데 목적을 물어본다? 그럼 뭐라고 한다? 그냥이라고 대답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품고. 아시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